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교재 120페이지예요. 네, 120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제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개발행위 허가제도 아주 간단하게 목차들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자료 볼까요? 앞에 보시죠. 네. 제일 먼저 개발행위 허가제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개요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혹시 이제 1, 2월의 강의를 들어보셨다면은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제도가 뭐죠? 라고 물으면은 이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요. 그러면은 자, 이 제도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아야 될까? 그 허가 대상 아마 암기했던 기억들이 날 겁니다. 근공, 토토토, 네, 녹관자, 일정 이렇게 암기를 해서 썼고요. 근데 이제 모든 개발행위, 허가 대상 개발행위여도 이제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받지는 않죠. 뭐 재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 등은 허가 없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허가 대상과 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해야 됩니다. 임의사항. 그다음에 이제 허가 신청,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제출부터 이제 개발행위 허가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개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이제 준공검사를 받게 되죠. 그래서 허가 신청서 제출부터 준공검사를 받기까지 과정들, 그리고 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품질 변경 등 개발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은 얼마 정도 기간 동안 어떤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개요 설명을 먼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여러분 교재의 그 121페이지고요.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뭐 개요 설명은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자, 앞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일까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이 파트를 수업 들으신 분은 간단하게 메모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재 그냥 120페이지나 121페이지 적당한 공간에 메모를 하셔도 괜찮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일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법에는 뭐 개발 계획이라든지 또 개발 행위라든지 개발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이라든지 이런 개발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개발이 뭘까 그런 얘기죠. 자, 공법상 구체적인 개발은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가 뭐죠? 건축이죠. 그래서 공법상 개발은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가장 제 대표적인 개발행위가 되고요. 근데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농지나 산지에다 건축할 수는 없죠. 이제 대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절토, 성토, 정지 등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는 이제 건축행위하고 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등이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이제 메모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도시군 계획사업이죠. 배웠죠. 도시군 계획사업. 자, 도시군 계획사업은 글자 그대로 이제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여서 결정한 사업이 도시군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용질 변경 등 국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은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이 되는 거죠. 도시 계획과 군 계획으로 결정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적 개발은 도시 계획과 군 계획으로 계획된 개발이기 때문에 난개발과 국토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적 개발은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적 개발은 허가받지 않고요. 그때 이제 참고로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도시군 계획 사업,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줄줄 나와야 되죠. 지금쯤 되면은.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에는 첫 번째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항만을 건설하고 학교를 짓고 공원을 만들고 이런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이 세 가지가 도시군계획 사업이 돼요. 자, 도시군계획 사업 세 가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있죠. 도시개발 사업이 있죠. 그리고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개발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되죠. 자, 근데 모든 개발이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에요.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글자 그대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 계획과 군 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개발은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인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택시 도시 계획에 의하지 않고 누군가가 땅을 사서 이제 토지 형질 변경한다든지 누군가가 형질 변경이 끝나고 그 대지에다가 건축에 따라서 건축으로 건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사적인 개발이 되죠. 이런 사적 개발은 이제 일정한 기준에 맞으면은 이제 개발인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개발인 허가 제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이 비도시군 계획 사업의 개발인 허가 대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처음부터 정리하면은 자,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적 개발이 있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이 있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사적으로 하는 일정한 개발 행위를 관할 시청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을 개발행위 허가 제도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허가권자를 별도로 아니어도 되죠. 여러분, 국토교육법상 개발의 허가는 어디 가서 받죠? 허가를 관할 시청군청. 그러면 서울은 서울특별시장 허가권자 되는 거잖아. 인천은 인천광역시장 허가권자 되는 거잖아요. 평택은 평택시장이 개발행위 허가권자 되니까 개발행 허가권자를 필두로 암기 안 해도 되는 거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를 관할 시청군청에서 허가받는 것, 이것을 개발행위 허가제도라고 한다. 이제 개념이 됐죠. 이걸 연습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이 제도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게 될까? 이제 여러분 교재 같이 볼까요? 네. 자, 여러분 교재 121페이지고요. 네, 121페이지. 자, 2번에 봅니다. 2번. 허가 대상 개발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음에 개발 행위를 할 때는 관할 시청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허가 대상 행위가 5가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다만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 개발 행위도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여러분, 거기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는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 공적 개발은 허가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에 의해서 어떤 개발 행위를 허가받게 될까요?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건축. 첫 글자 동그라미 합니다. 공작물의 설치, 두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 공동으로서 건공 그렇게 오죠. 그리고 토지용질 변경 그 밑에 토석 채취 그 밑에 토지 분할, 토가 몇 개죠? 3개. 그래서 건공 토토토 그렇게 오잖아요. 토토토 토지용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5번 여러분도 5번에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첫 글자 동그라미는 녹환자.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는 개발행위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이렇게 웃었죠. 자, 국토교육법상 허가 대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면은 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때 허가 대상 행위는 첫 무리를 따서 첫 글자 따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건공 토토토 이렇게 되죠. 토토토 녹환자 일적 녹환자
일적 그렇게 암기를 하셨었죠. 네. 근데 이 제목만 암기하면 시험을 보던 그런 시대는 끝났죠. 진짜시에요, 진짜로. 그래서 자, 하나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되죠. 이 목차만 암기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자, 볼까요? 자, 이때 그는 뭐죠?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이 있는데, 그 밑에 봅니다. 바로 그 다음 줄에 보면은, 건축물의 건축, 바로 밑에 보면은, 자, 이때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이에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의 고객이 평택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건축구에 따라서 건축을 건축하면은 이 법, 즉 국토교육법상 개발 허가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구에 따라서 건축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죠, 공작물. 자, 이때 공작물의 설치, 공작물 설치는 인공을 가요. 그 나와있죠? 줄 것죠.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의 설치입니다.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의 설치. 바로 밑에 적으십시오. 바로 밑에다가. 예를 들면은, 해서 하나 적을까요? 예를 들면은, 강고판이나 강고탑 등을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은 대기업 강고판은 많이 보죠. 그죠? 네, 강고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이거, 강고판은 지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지붕이 없으니까 인공을 가하여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지붕이 존재하면은 건축물이고, 지붕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공작물이고, 그래서 이 강고판은 이제 공작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땅이어도 이 고속도로 주변에 이런 대기업 간판을 세우려면은 이제 그냥 못하죠. 네, 관할 시청 건축으로부터 그 공작물 설치돼서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자, 건축구에 따라서 건축을 건축하거나 또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즉 공작물 설치도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토가 3개가 있죠. 토 3가지인데, 자, 첫 번째 토는 토지 형질 변경, 두 번째 토가 토석의 채취, 토석의 채취, 세 번째 토가 토지 분할, 그렇게 되죠. 자,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아마 토지 형질 변경일 겁니다. 토지 형질 변경이 무엇인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한다라고 그대로 법정으로 옮겨둔 겁니다. 자, 밑줄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 겉모양이죠. 땅의 겉모양을 변경하는 행위.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땅의 겉모양을 바꾸면 토지 형질 변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밑줄 갔습니다. 공유 수면이 뭐죠? 예를 들면 강, 호수, 바다 이런 게 전부 공유 수면이에요. 이 공유 수면 매립도 법에서는 무엇으로 보죠? 토지 형질 변경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토지 형질 변경도 내 땅이어도 개발행위를 하려면은 관할 시청주로부터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은 자,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포크레인이나 불도저를 동원해서 이제 개발 행위 하는 경우를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자, 이게 토지가 있어요. 자, 이런 토지에 건축을 하려면은 여기다 그대로 건축을 할 수 없잖아. 그죠?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밀어야 되죠. 밀어서 산이 높으면은 잘라냅니다.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흙을 깎아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절토. 그 다음에 계곡이 낮으면은 자, 절토된 흙이나 자갈, 바위돌을 채워서 이렇게 흙을 쌓게 되죠. 쌓아서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죠? 성토. 그리고 절토, 성토, 평평하게 고르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정지한다. 정지 작업, 평평하게 땅을 고르는 작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땅의 겉모양이 바뀌면 이것을 이제 토지 형질 변경이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토지 형질 변경. 그 다음에 여러분 현대 그룹의 서산농장 아시죠? 서산농장. 저기 충청도 서산에 가면은 현대그룹의 농장이 있어. 서산농장이 있는데 옛날에 정정희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봐요. 살아계실 때
그럼 여기 이제 저기 충남 서해 쪽이 이제 이게 바다예요. 서해 바다고 서해 바다인데 이게 이제 서해 바다를 매립을 해가지고 이 매립지에다가 그 현대 수산 농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그때 매립을 한 이제 물막이 공사를 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제방을 쌓아 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방을 쌓아 놓았는데 서해는 조수 간만차가 심하니까 바닷물이 이제 조수 간만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끝 물막이가 안 되는 거죠. 이걸 진짜 이거 정중희 행자님 같은 분들은 창의력이 예사롭지 않은가 봐. 천재. 그래서 그 현대 모순은 유조선 있죠. 곧 이제 이제 폐선해야 될 유조선을 끌고 와가지고 배를 끌고 와서 이게 딱 막은 거야. 막아놓고 배에 구멍을 내니까 배가 가라앉잖아요. 물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세계 어떤 공과대학에도 없는 이제 유조선 폐선을 끌고 와서 물막이 끝물막이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수산 농장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그때 수산 농장은 그 서해 수산 앞바다 매립지에 만들어졌으니까 이 국유수의 매립도 토지 형질 변경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현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서산시청으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원 공적 개발이라면 허가받지 않지만 사적 개발은 이런 것도 허가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형질 변경 사례를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토석 제치는 그대로입니다. 토석 제치는 그대로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흙이나 자갈, 모래, 바위 이런 것을 채취하면은 이제 토석 채취로서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 대상이 몇 개 보입니까? 3개. 토지를 분할할 때 기형,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토지 분할은 이 법상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자 다음 중 한 개, 기형, 니은, 디귿 중 한 개에 해당하는 토지 분할은 이 법상 개발 허가 대상인데 그 다음에 밑줄 거요. 근처문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왜냐하면 근처문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 근처문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은 건축법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법상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 대상은 근처문이 있는 대지입니까? 근처물이 없는 대지입니까? 근처물이 없는 대지를 분할할 때 기형, 니은, 디귿 중 하나에 해당하면은 이 법상 허가 대상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은 무슨 법? 건축법에 규정하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은 이 법, 국토교육법에 의해서 제한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허가 대상 기형, 니은, 디귿을 암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봐봐. 토지 분할이 국토교육법상 개발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입니까?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분할할 때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분할은 허가 대상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나중에 한 7들 문제풀이 할 때쯤 살짝 암기를 하시면 돼요. 부담 안 가져도 돼. 이거 못 외워서 탐 못 찾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그러죠.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기억만 한번 볼까요? 기억번. 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 안에서 녹관 농자죠. 녹관 농자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녹관 농자에서 인가나 허가 없이 토지를 분할하면 이 법상 개발 인가 대상이 되는 거죠. 건축물이 있는 토지입니까? 없는 토지입니까? 없는 토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녹관 농자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인가나 허가 없이 분할할 때는 이 법상 개발 인가 대상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중요하지는 않다 그랬죠. 네. 암기에 대한 부담은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을 써놓은 행위입니다.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지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다가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는 토지입니까?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입니까?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장기간 쌓아놓은 행위는 이 법상 개발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보세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경기도 평택시 녹지지역에 땅을 좀 산 거죠. 평택시 녹지지역에 땅을 좀 사뒀어. 그래서 땅 좀 사뒀는데 이제 대기업에서 여기다가 건축 야적장을 좀 쓰겠다고 임차를 원하는 거죠. 연간 뭐 3천만 원 임대를 준대요.
그냥 녹지적 땅 사놓고 뭐 활용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연간 3천만 원 줄 테니까 물건을 쌓는 야재, 건축 자재, 야적장을 좀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녹지적에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장기간 쌓아놓은 행위는 이것도 개발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평택 시청에 허가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물건을 장기간 쌓아두면은 여러분은 또 행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는 토지에다가 녹간농장에서 장기간 1개월 이상 물건을 쌓는 행위는 이 법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설명 다 드렸고요. 자, 이렇게 6가지 개발행위죠. 건공, 토토토, 녹간자, 일장. 이 6가지 개발행위를 도시군계획사업에서 공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허가받지 않지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사적인 방법으로 6가지 개발행위를 하면은 이 법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너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잘 넘겨봅니다. 책잘 넘겨서, 자, 여러분 교재 122페이지 보면은,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습니까? 아, 가끔 출제에 반영이 되죠.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올 수도 있고, 나왔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자, 3만 제곱미터를 형질 변경하겠다고 허가받은 거예요. 3만 제곱미터를 형질 변경 허가받았는데, 3만 제곱미터 허가받아놓고 그 주변 지역 4만 제곱미터를 개발해버리면은 허가 내용이 변경됐죠. 그럼 그냥 할 수 있을까요? 변경 허가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변경 허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3만 제곱미터를 개발행위하면서 그 개발행위 2년 동안 허가를 받았어요. 2년 내에 개발행위를 마치겠다 허가받았다고. 허가받은 기간이 2년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공사를 해서 그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는 거예요. 1년 6개월 만에 공사 끝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2년 동안 개발행위를 끝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사업 면적, 허가받은 사업 면적이 변경되거나 사업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되면은 변경이라고. 그리고 또 변경은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죠.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허가상 변경은 변경허가를 받고, 승인상 변경은 변경승인을 받고, 인가상 변경은 변경인가를 받고, 신고상 변경은 변경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변경은 항상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허가 변경은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승인상 변경은 변경 승인이 필요하죠. 인가상 변경은 변경 인가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면은 임의로 변경 허가 없이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12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개발행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게 원칙이에요. 허가가 원칙이에요. 변경은 허가 받는 게 원칙인데 쭉 가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허가 받습니까? 통보하면 됩니까? 통지하면 통지. 그래서 박사의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은,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은 변경 허가 대상입니까? 변경 통지사항입니까? 변경 통지, 즉 변경 허가를 요하지 않는 사항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이거 통째로 한 문제 낼까요? 한 줄, 두 줄 들어갈까요? 종합적인 문제 한두 줄 지문에 넣는 거예요. 이걸 통째로 한 문제 외워서 내고 그렇게 쉬운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다 외워야 될까요? 한두 개 외우면 될까요? 한두 개 외우면 돼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위주로 하시면 거의 적중해요. 예를 들면은 사업기간을 연장합니까? 단축합니까? 단축 동그라미. 사업기간 연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허가받아 놓고 3년 동안 공사하면은 변경허가 필요하지만 2년 동안 허가받고 1년 6개월 만에 공사 끝내면은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단축 동그라미. 단축 변경은 변경을 받지 않는다. 단축. 그럼 단축의 반대말이 뭐죠?
연장. 그래서 연장은 변경 허가를 필요로 해요. 단축 변경. 연장 변경은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지 면적 또는 연면적, 부지 면적 동그라미, 연면적 동그라미, 부지 면적 또는 연면적 몇 %? 5% 범위에서 그 면적을 확대입니까? 축소입니까? 축소 동그라미. 축소 변경은 변경을 받지 않죠. 네. 근데 이제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5%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 변경은 변경을 받지 않는다. 그럼 틀리죠? 확대입니까? 축소입니까? 축소 변경만. 그래서 확대 변경은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이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숙달 되면은 단축 변경, 축소 변경은 변경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지나가면 되죠. 그 다음에 4번 내려오십시오. 4번. 허가 없이 가능한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가능한 개발행위니까 허가 대상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임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임의사항. 살짝 읽고 지나가면 되죠. 뭐. 예를 들면은 1번은 단골 손님이에요. 자,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동그라미,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목적의 행위는 허가받지 아니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목적으로 토석 채취하고, 그죠? 토지용지를 변경하면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줄것죠? 건축법상 신고 동그라미, 신고를 할 수 있는 줄것죠? 건축법상 신고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줄것죠? 개축, 정축, 재축. 이를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신고로 할 수 있는 정축, 개축, 재축. 이를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행위가 박사에 몇 개 보이죠? 6개. 박사안의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는 경미하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죠. 여보세요. 금방 토석 채취가 뭐죠? 토석을 채취한다는 것은 흙이나 자갈, 모래, 바위돌을 채취하면 허가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봄철에 이제 화분에 분갈이 하잖아요. 화분에 이렇게 분갈이 하려면은 흙을 채취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 분갈이 하려고 모종삽으로 흙을 이렇게 몇 삽 이렇게 채취할 거야. 그 개발이 허가 받으러 시청에 가면은 이상한 거잖아. 그래서 경미하면은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일상생활의 제 편의를 위해서 이 정도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국민들이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네, 그 기준이에요. 그 기준인데 그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가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A4 용지 한 페이지가 분량이 넘잖아. 이거 어떻게 다 외우고 있냐고. 근데 여기서 시험 나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 외워야 됩니까? 나올 것만 외우면 됩니까? 나올 것만 외우면 또 돼요. 나올 것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공작물 설치 옵니다. 공작물 설치 오셔가지고 123페이지 오세요. 네, 공작물 설치 오셔서 도시적과 지구 단위에서 무게 동그라미 합니다. 빨리빨리 해주세요. 무게 동그라미. 무게는 몇 톤? 50톤 이하 줄 거죠. 부피 동그라미. 부피도 50세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수평 투입 면적 동그라미. 수평 투입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설치는 이 법상 개발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내려오세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내려오셔가지고 답은 별표를 좀 할까요? 다 별표예요. 공작물 설치해서 다. 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 안에서 줄것죠.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는 허가 대상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임의대상. 아니, 여보세요. 우리 평택 주변에 그 들판에는 비닐하우스 많죠. 그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할 때마다 개발 허가 받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상식으로. 안 갔습니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단, 이거 시험 나온다고. 줄것죠? 그 농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줄것죠? 육상, 의류, 양식장. 육상,
의류 양식장 용도인 비닐하우스는 개발인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알겠죠?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개발인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그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육상, 의류, 양식장 용도로 쓰면은 이민상에도 제외되니까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건 나온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보세요. 3번에 높이 50cm 이내. 높이 동그라미 하세요. 높이 50cm 이내. 높이 동그라미. 높이 얼마? 50cm 이내 밑줄죠. 깊이 동그라미 깊이. 깊이 얼마? 50cm 이내 밑줄죠. 높이 깊이 50cm 이내 절토, 성토, 정지 등은 허가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 드세요. 거기 드세요. 땅 보러 갔는데 산이 높으면은 나중에 이제 형질 변개해서 건축을 하려면은 산이 높으면은 그대로 둡니까? 절토가 필요합니까? 절토. 이 절토되는 부분의 높이. 절토되는 부분의 높이가 몇 cm? 50cm. 50cm 이하는 경미하니까 허가를 안 받죠. 그래서 진짜 토지 전문가들 있잖아요. 토지 전문가 우리 땅 보러 가잖아, 이제. 나중에 이제 임장활동 많이 나가셔야 됩니다. 이러면 그 손님 데리고 손님과 같이 이렇게 땅 보러 가는 거야. 가면은, 근데 이제 전문가의 이제 포스가 좀 나야 되니까. 그죠? 땅 보러 갈 때는 세 가지를 가져갑니다. 지도 몰라서 가져갑니까? 요즘엔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다 나오잖아. 미성 사진까지 다 볼 수 있잖아. 그래도 지도 하나 들고 가면 되죠. 옛날에 제가 강의할 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학교 가면은, 서울에 가면은 중앙문화지도사가 있어. 중앙문화지도사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서울에 큰 지도만 전문으로 파는 상점이에요. 제가 한 2번 정도 가봤거든요. 저도 가본 지 오래됐습니다. 10년 넘은 것 같은데 거기 가면은 온갖 지도 다 있다. 여러분이 상상을 못한 지도도 있다. 평택시 그린벨트 지도도 있습니다. 평택시 관할구의 용도지역, 용도구에 관한 지도 다 나온다니까. 별별 지도 다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한 2분, 중앙문화지도사인가 그럴까요? 중앙문화지도사인가? 지도사. 그래요. 한번 검색해서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은, 야, 이런 지도가 다 있구나. 유용한 것 있다니까. 부동산 할 때. 그린벨트 지도라든지 이런 거 상시도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활동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 하나, 땅 보러 가면 지도 하나 딱 들고, 그 다음에 또 뭐 가져가죠? 수첩. 카메라는 있으니까 상관없고,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카메라, 수첩도 메모하면 되지, 뭐, 이제 노트북에다 이렇게,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노트 나오니까 메모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야 될 게 뭐죠? 출자. 왜요? 절토되거나 그리고 성토되는 부분에 이 높이 깊이가 50인치 이하는 허가 없이 형질 변경 공사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땅 보러 가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거예요. 딱 높낮이를 보고 이렇게 딱 수평으로 만들어서 건축해야 되니까 이만큼은 절토, 이만큼은 성토가 필요하다. 이걸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때 높이 깊이가 몇 cm? 50인치 이하는 허가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절토되거나 성토되는 부분의 높이나 깊이가 50cm 넘으면은 이는 관할시청 근처에 허가 없이는 개발을 못하는 땅이잖아요. 그러면은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단점. 허가 없이는 개발 못하는 땅이잖아. 그럼 계약서에 적어야지, 밑에다가. 이 땅은 얼마에 매매 계약에 합의를 하되 저 밑에 단서에 이 땅은 절토, 성토되는 부분의 높이가 50cm를 초과해요. 개발이 허가 대상이고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건 없이 계약금을 반환한다. 이런 것을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 못하는 땅을 사서 뭐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손님이 이 땅은 개발이가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 눈대중으로 보는 거다 쇼지만 줄자를 쫙 펼치면서, 야, 이 땅은 도저히 허가 없이는 손 못 댄다고. 그럼 전화상으로 평당 30만 원 얘기 오갔더라도 20만 원, 25만 원으로 깎아서 내 고객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50cm가 그런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별로 관심이 없네. 없으시네. 자,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요. 토석 채취 내려오세요. 토석의 채취 오세요. 토석에 채취 오셔가지고,
도시재가 지구단위 교육에서 채취 면적, 면적 동그라미, 채취 면적 25제곱미터 이하 줄 거 없고, 자, 채취 면적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동그라미 하세요. 부피 얼마죠? 50세제곱미터 이하 줄 거죠. 50세제곱미터 이하인 토적 채취는 허가 없이 안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세요. 6번 오세요, 6번. 6번 오셔가지고, 가본에 녹지적 지구단위 계획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 동그라미, 면적이 얼마죠? 25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전체 무게 동그라미, 무게 몇 톤? 50톤 이하 줄 거죠. 전체 부피 동그라미 50세제곱미터 이하인 50세제곱미터 이하인 물건을 쌓는 행위는 경미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 밑에 적으세요. 암기하는 방법. 이 경미한 상을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암기 적으세요.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앞으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앞으로 통일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경미한 행위는 무게, 부피, 깊이, 높이. 금방 여러분 눈여겨보셨죠? 단위가 무게, 부피, 깊이, 높이는 뒤에 전부 대부분 숫자가 얼마죠? 50 이하는 경미하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습니다. 무게, 부피, 깊이, 높이는 50 이하는 경미하다.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 깊이, 높이 50cm 이하인 토지용지를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면적. 단위가 면적이면은 얼마죠? 25. 면적은 25 이하. 25 이하는 경미. 면적은 25 이하는 경미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단 조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에 개정돼가지고 공작물 설치 면적입니다. 공작물 적으세요. 공작물 설치 면적은 50 이하. 이거 조심해야 돼요. 면적은 전부 25인데 공작물 설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는 공작물 설치는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면적은 얼마 이하죠? 25 이하가 원칙인데 공작물 설치 면적만 50 이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다 외운 거예요.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안 나온다고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결됐습니까? 네. 다음에 책자 넘겨주십시오. 넘겨서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가 됩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 절차는 이제 허가 신청부터 준공검사 있기까지 과정이죠. 그 과정을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절차라고 하는데 이 절차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중간에 이거 스톱해버리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절차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이번 시간은 125페이지 오세요. 125페이지 오면은 성장관리방안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신설되면서 성장관리방안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성장관리계획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수정해요. 성장관리계획으로 수정해 놓고 이거 용어 설명을 좀 드리고 절차는 다음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성장관리방안 용어 설명 먼저 드릴게요. 필요하니까. 네. 자, 성장관리방안 배우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을 배우겠습니다. 네.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일까요? 이게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개요가 이해된 분만 정답을 찾게 최근 한 2번 정도 시험이 나온 거예요.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인지 모르면 답을 못 찾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개요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을 틈새 시간으로 설명드릴게요.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성장관리계획이에요.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일까? 현장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아셔야 되니까 성장관리계획이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물어볼게요.
우리 다 배웠으니까 평택시 행정구역, 평택시 관할 행정구역의 용도 지역은 전부 100% 도시지역이다. 오, 믿겠습니까? 역서죠. 행정구역이 평택시라면 대부분이 도시지역이지만 평택시 행정구역 안에는 도시지역이 아닌 주변에 관리지역이나 일부 농림지역 등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시라고 전부 관할구역은 도시지역은 아니에요. 알겠죠? 네. 혹시나 해서 이제 말씀드려본 거고. 그 다음에 봐요. 그럼 이제 여기는 평택시인데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세분되는 거 배웠죠? 네. 도시지역이 세분되면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 3개 있잖아. 녹지지역 3개. 녹지지역 3개를 불러주세요.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자연녹지. 그렇게 되죠. 아침에 식사들 적게 하셨구나. 자,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있는데 물어볼게요.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의 자연환경, 산림, 경관, 녹지 등 보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개발 가능성이 없다. 뭐죠? 보전 녹지. 그 다음에 제한적이지만 현재 개발이 가능한 녹지는 자연 녹지.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 녹지는 자연 녹지. 그 다음에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생산 녹지. 이런 된장. 잘 안 되고 있어요. 연습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 시가화 용도의 한마디로. 시가지로 개발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다. 이거 대부분이 시가지 개발이 미개발입니까? 완료됐습니까? 완료됐죠. 그러니까 평택시 행정구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완료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평택시 주거지역에 땅 사서 택지를 대규모 개발할 여지는 거의 없어요. 다 개발했죠. 주거지역인데 빈 땅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공업지역의 공장 대부분 개발, 산업단지 개발이 대부분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나가면은 물어볼게요. 도시지역 외지역이잖아. 평택시 행정구역인데 도시지역 외 용도지역이라면은 도시지역 밖에는 아무튼 관리지역 있죠? 관리지역 있는데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을 시킬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땅은 무슨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자연녹지지역 옆에 계획관리지역, 그 옆에 생산관리지역, 이 세 개는 시가화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입니까? 유보 용도입니까? 유보 용도라 그래. 유보 용도예요. 그러니까 개발이 일시적으로 유보되기 때문에 장단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나갑니다.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냥 상식으로 우리 용도지역 수업들을 쓰니까 시가화 용도입니까? 유보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가 됩니다. 보전 용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평택시청에 평택시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발 행위를 하겠다고 개발인 허가 신청이 가장 많은 2개를 골라보세요.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 중에서 평택시청의 개발 허가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2개는 유보 용도하고 보전 용도예요. 알겠죠? 이게 시가화 용도는 개발 허가 신청이 있는데 아주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적어요. 적고 대부분 유보 용도와 그 다음에 보전 용도 지역에서 허가 신청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허가 신청된 개발 행위는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으로 하는 개발이잖아. 그러니까 땅 주인이 땅 사서 대지 조성 직접 하고 공장물이 직접 조성해서 공장 짓고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은 사적인 개발행위는 도시계획과 군계획에 응하지 않은 개발이잖아요. 그 무계획적 개발행위가 허가가 막 이루어지면 안 개발되고
그죠? 그렇게 또 국토 파괴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 지역의 그 성장, 개발을 관할 자치단체장들이 계획적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또 이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성장관리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은 개발이거든요.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 지역의 개발을 관할 시청 군청에서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성장관리계획이에요.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성장관리계획으로 무엇을 정하느냐면 이 지역에 개발이 허가만 해주는 게 아니고 건축할 수 있도록 개발이 허가만 해주는 게 아니고 개발이 허가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 필요한 최소한 도시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뭐 등등 기반시설 배치 규모,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성장관리계획으로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허가만 해줍니까? 필요한 기반시설 배치해 줍니까? 필요한 기반시설 배치해 주겠다는 거죠. 참 괜찮은 제도 맞죠? 그러니까 공장부지나 주택부지로 주택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만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공장이 지을 수 있고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도로도 만들어주고 상하수소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학교도 지어주고 주택지 개발이 의해지면 학교도 지어줘야 되고 공원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는 땅 사서 여기다가 전주택을 지었고 누군가는 그 옆에다가 공장을 지어버리고 누군가가 그 옆에 축사를 지어버리면은 공장하고 축사 사이에서 전원생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소똥냄새 맡으면서 공해를 맡으면서 전원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주택지는 여기에 주로 개발을 해줄 거야. 산업단지는 그 밖으로 내보낼 거야. 유통단지는 이쪽으로 해줄 거야. 이렇게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 제한, 용도를 자유롭게 개발이 합니까? 용도를 적절하게 제한합니까? 적절하게. 여기는 주택지 위주로 개발이 해줄 거야. 산업단지나 유통단지는 다른 지역으로 나가라고 이거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계획을 해서. 그러면은 주택지하고 공장이 섞이지 않겠죠. 유통단지하고 주택단지도 같은 지역에 섞여서 개발되지는 않겠죠. 안 개발되지 않나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집 지을 때 계획에 맞도록 따라준다면은 건폐가 용적률을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면은 지난주 배웠는데 지난주에요. 강화합니까? 완화해 줍니까? 건폐가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거죠. 이런 것을 내용으로 시가와 용도가 아니고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 지역의 난개발 방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 유도 등을 목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 성장관리 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기출문제 하나 소개할게요. 이게 10문제였다고. 얼마나 개요를 하는 게 중요한지 한번 보십시오. 기출문제. 시가지 개발이 예상이 되는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옮기겠습니까?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유보 용도하고 보존 용도만 가능하죠. 그러면 주택지 개발이 예상되는 주거지역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를 들면 주거지역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죠? 이 정답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요를 현장을 한 번만 설명드리더라면 정말 쉬운 문제인데 125페이지 볼까요? 성장관리 박산에 들어오세요. 성장관리계획의 대상 지역,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 지역입니다. 29회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사시장, 군수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유보용도, 동그라미 하세요. 유보용도는 뭐죠?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보존용도는 뭐죠? 보존녹지, 생산녹지, 보존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서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인 거야. 그러니까
1, 2, 3, 4, 5번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용도 지역이 유보 지역이거나 보전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 2, 3, 4, 5번에 해당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성장관리구역 수립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시험 문제였다는 거예요.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을 봅니다. 넘어갔습니다. 봐주세요. 126페이지 2번.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에서 1번과 2번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성장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몇 개가 있습니까? 5개 중에서 1번, 2번만 외우시면 되겠죠. 우선 줄 것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기반시설 배치 규모,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성장관리계획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금방 설명 다 드렸었죠.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잠시 쉬었다가 개발행 허가 신청부터 준공검사 이까지 과정, 개발행 허가 절차를 공부하겠습니다.